3월 마지막 주 일요일 서쪽으로 출발합니다. 지도상으로 서남부 지역의 사막을 지나는 여정입니다. 10번 도로를 쭉 지나오면서 주마다의 특징이 있는데요. 텍사스는 낮은 산을 칼로 뚝뚝 자르듯이 잘라서 가운데로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옆에서 보면 잘린 부분이 마치 케이크의 단면 같습니다. 점심을 먹기 위해 잠시 정차합니다. 오늘 점심은 따로 준비하지 못해서 라면으로 대신합니다. 쌀랑한 날씨에 휴대용 버너로 라면을 끓여 먹으니 여행 기분 나고 좋습니다. 배를 채웠으니 다시 달립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에서 점점 초록색이 없어집니다. 사막으로 들어가는 느낌이 납니다. 그렇게 거의 하루 종일 5시간 넘게 달려서 폴트 스톡턴이라는 낯선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부대 시설 없고 주변 환경도 좋지 않았지만 모든 유틸리티가 포함이 되고 인터넷까지 잘 돼서 저희는 불편함 없이 지냈습니다. 넓은 미국 땅을 여행하면서 전혀 모르는 장소를 갈 때 제가 캠핑 사이트를 찾는 곳입니다. 국립공원부터 파킹장까지 미국 전역에 RV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저는 RV팍을 찾고 있으니 클릭을 하고 해당하는 줄을 클릭합니다. 정확한 도시의 이름을 알면 이곳에서 찾으면 되는데요. 저는 아예 이름조차 모르니 지도를 보고 가야 할 길을 더듬어 가면서 캠핑장을 찾았습니다. 유독 캠핑장이 많은 곳이 있어서 봤더니 딱 중간 지점인 교통의 요지입니다. 확대를 해서 보면 개인이 운영하는 RV 사이트들이 나오고요. 별점들도 볼 수 있습니다. 적당한 장소를 골라서 클릭을 하면 대략적인 정보와 리뷰도 볼 수 있습니다. 미리 돈을 내는 건 아니고요. 출발하는 날 구두로 예약을 먼저 하고 도착을 한 후 셋업을 다 마친 후에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사막에 있는 작은 마을에 재미있는 역사가 있어서 역사지구로 가봅니다. 원래 이곳은 사막 한가운데 지하수가 나오는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이 땅을 중심으로 코만치 부족들이 살고 있었는데요. 미국 역사가 그러하듯 미군이 오면서 그들을 내쫓고 마을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1900년도 초까지 지하수로가 있었고 호텔 등도 운영이 되었지만 이후 교통이 발달하고 지역적인 가치가 떨어지면서 지하수도 안 나오기 시작하고 결국 지금은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뒤쪽으로는 커다란 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공원에는 바베큐 시설이 대부분 있는데요. 이곳 바베큐 시설은 주의 크기만큼이나 엄청 큽니다. 저 무거운 뚜껑은 뒤에 줄로 잡아 당겨서 열 수가 있고요. 뚜껑을 열어보니 안에 석쇠가 있습니다.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군인들이 거주했던 건물들이 남아 있습니다.
별 기대 안 하고 뚜벅뚜벅 걸어갔는데요. 이곳에서 미국의 새로운 역사 한 부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버팔로 솔저. 팝송을 좋아하신 분들은 아마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한마디로 흑인들로만 구성된 미국의 부대입니다. 남북 전쟁이 끝난 후 군인이 된 흑인들은 원주민과의 전투에 참여합니다. 곱슬곱슬한 그들의 머리가 버팔로와 닮았다고 해서 원주민들이 붙여준 별칭입니다.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는 군대에서조차도 인종을 구분해서 운영해온 미국 역사의 민낯입니다. 한국전쟁까지 참여했다고 하니 오랜 기간 동안 유지되어 온 제도입니다. 군인을 대하는 미국인들의 자세와 다르게 조금은 초라하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남의 나라에 끌려와서 노예 생활을 하고 그 이후에는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워야 했던 슬픈 역사가 사막 한 구석에 조그마하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마트에 가기 위해서 상업직으로 들어갑니다. 이 동네는 지리적으로 엘파소와 샌 앤토니오를 연결하는 중간 쉼터 역할을 해왔습니다. 월마트 주차장에는 오늘 하루 쉬어가는 RV 여행자들이 많이 눈에 보입니다. 오래전 말과 마차가 쉬던 곳에 지금은 RV 여행자들이 쉬어가고 있습니다. 필요한 물품을 사기 위해서 마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웃도어를 판매하는 코너에는 사냥용 총을 팔고 있습니다. 마트에서 총을 살 수 있다고 이야기만 들었는데 실제로 보니 적응이 되지 않습니다. 가격도 그닥 비싸지 않습니다. 레저용품을 파는 침낭 옆으로 총과 총알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보면서도 믿기기 힘든 광경입니다. 5일 동안 잘 쉬고 4월 5일 금요일 텍사스의 서쪽 끝으로 이동합니다. 열심히 달렸는데 아직도 텍사스입니다. 나무가 거의 없는 사막 지형입니다. 중간중간 잡초만 무성하게 보이고요. 흙먼지가 계속 날립니다. 멀리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거는 뭘 재배하는 걸까요? 또 어떻게 여기까지 물을 끌고 왔는지 초록색의 농작물이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궁금하지만 물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궁금함을 안고 통과합니다. 달리는 도중 전망을 볼 수 있는 장소가 있어서 잠시 정차했습니다. 꼭대기 위로 올라가니 저희가 왔던 10번 도로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저 엄청난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니 왠지 마음이 뿌듯해집니다. 물론 아직까지 다 끝난 건 아니지만 말이죠. 감상 끝내고 또 달립니다. 오른쪽으로 동서횡단 열차가 보입니다. 물건을 수송하는 열차인데요.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몇 칸인지 계속 세고 나가다가 어지러워서 포기했습니다. 맞은편에 국경 관련 검문소가 있습니다. 차들이 많이 밀려 있네요. 점점 국경 도로로 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그렇게 또 하루 종일 달려서 텍사스의 서쪽 끝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하루만 여기서 머물고 갈 건데요. 주차장처럼 되어 있고 뒤에 10번 도로하고 접하고 있어서 시끄러웠지만 하루니까 괜찮습니다. 대륙횡단에서 만난 대부분의 RV팍은 도로와 근접해 있습니다. 아마 접근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곳은 텍사스의 끝이기도 하지만 미국의 땅끝 마을이기도 합니다. 다리를 건너가면 이 아래쪽은 멕시코입니다. 한국의 강원도처럼 작은 국경 마을을 상상했는데요. 도시가 크고 번잡합니다. 금요일 저녁이어서 중간중간 도로도 막힙니다. 멕시코 국경을 보고 싶어서 국경 근처로 가봅니다. 큰 건물들을 지나서 나지막한 건물들이 즐비한 이곳이 멕시코 국경 마을입니다. 여기서 직진해서 앞에 있는 다리만 넘어가면 멕시코로 갑니다. 간판도 온통 스페인어고요. 도로 표지판도 스페인어입니다. 듀티프리라는 단어가 크게 보이는 걸로 봐서 이곳이 국경이 맞긴 한 것 같습니다. 국경 바로 앞에 사람들이 거주하고 상점이 있는 것이 신기합니다. 국경을 넘어갈 수 없으니 차를 돌려 다시 엘페소 다운타운 쪽으로 이동합니다. 지금 지나고 있는 이 도로의 오른쪽은 미국이고요. 왼쪽은 멕시코입니다. 화면에는 잘 안 보이지만 멕시코 마을에 있는 집들은 알록달록합니다. 분단 국가에서 나고 자란 저에게는 나라와 나라 사이를 달린다는 것이 굉장히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이 도시에 전경을 볼 수 있는 장소가 있다고 해서 이동합니다. 꼭대기에는 좀 전에 보았던 분위기와 사뭇 다른 고급 주택들이 즐비합니다. 그 앞에는 도시의 전경을 감상할 수 있는 깨끗한 공원이 있습니다. 주차를 하고 공원으로 내려가 봅니다. 공원에서는 미국 도시와 함께 옆에 있는 멕시코 도시까지 한눈에 보입니다. 잘 정비된 엘파소 시내와 산비탈을 따라 올라간 멕시코의 집들이 선명하게 대비됩니다. 마치 한국 전쟁 시 부산의 모습을 보는 것과 유사합니다. 정돈된 길을 따라서 조금 더 위로 올라가 봅니다. 철문을 지나서 아슬아슬한 운전을 하고 올라가면 가장 높은 곳에서 이 도시를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엘파소 시내가 한눈에 보입니다. 멀리 공항과 또 철도를 따라서 기차가 움직이는 것까지 보이니 마치 장난감으로 만든 마을을 보는 것 같습니다. 밤에 오면 야경이 멋있다고 하는데요. 저희는 또 내일 먼 길을 가야 하기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텍사스에서의 마지막 밤을 보내고 다음날 애리조나를 향해 출발합니다.